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. 이 설명회를 항상 준비를 할 때 이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강박이 제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회를 한번 섰었는데요. 사실 그때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당시에 제가 뭐 설명드렸었냐면은 결국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수학 공부 어디에 좀 초점 맞춰서 해야 되느냐. 사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 참석해주신 분들이 다 바뀌잖아요, 보통은. 근데 저희 그 영상 관리해 주시는 팀에서 너무 부지런하게 그 영상들을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주셔서 혹시 또 영상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또 이게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좀 그런 강박이 좀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오늘 제 말씀 한번 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을 좀 했을지 좀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은 저희 다원교육 유튜브 가주시면은 그 지난주 설명이었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좀 위치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섞어서 같이 들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 수업이랑도 좀 맥이 맞는 것 같아요. 그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학원 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카메라랑 삼각대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교실 뒤에는 거의 야, 저 방송국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영상을 남기는 것에 굉장히 좀 진심입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해요. 같은 내용을 수업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근데 아이들은 까먹잖아요, 계속. 그래서 이제 까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내용을 해줄 필요도 있는데 근데 안 까먹는 아이들도 있어요, 사실.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또 똑같은 내용을 수업 듣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죠.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예쁘게 남겨놔서 까먹은 아이들한테는 그걸 던져줍니다, 계속. 그러면서 이제 결손된 부분을 보완을 시키는 게 오늘 이 설명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랑 좀 맥이 맞지 않나 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. 비단지 수업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제가 저희 반 아이들 굉장히 좀 진심으로 끌고 갑니다.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한테 이 부분 좀 맞을 수 있겠다. 포인트를 하나 정도는 좀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제 수업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좀 입혀볼 부분이 어디 있을까? 그걸 좀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9월 초 그리고 9월 말, 그리고 10월 초 이렇게 해서 대수 과정을 진행 중인데 요 사이에 확통이 하나 꼈습니다. 요건 제가 지난주에 되게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확률과 통계가 우리 아이들 개편되는 과정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중요도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이유가 지금은 많이 안 중요해요. 특히 우리 이과 아이들한테 확통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느낀 이유가 너무 못해요, 아이들이 확통을.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이 확통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뒤에서 그 편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결국은 빨라야 2학년이죠. 확통이 2학년 1학기. 근데 늦은 학교는 3학년에 들어간 학교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확통을 조금 멀리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해가지고 될 실력이 아닌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. 글을 잘 못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, 사실은.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경우의 수 문제를 세는데 신발 짝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짝을 모르더라고요. 신발 한 짝이 하나냐, 두 개냐,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리니까 사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근데 확통 수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아이들한테 전달할 거는 조금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아이들이 훈련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저는 요 9월 말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확통 수업을 한 3회 정도만 그냥 짧게 했고, 그리고 계속 수업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. 다음 주 수요일부터 대수에 이제 사실 이게 첫 단원인데 제가 순서를 좀 꿨어요. 그래서 이제 지수로그 수업을 통해서 대수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. 그러다 보면은 1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수업이 미적분 1, 심화 스텝 2 수업인데 요 수업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또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. 12월까지가. 12월까지에 있어서
내년 1학년 우리 아이들 내신, 뭐 공통 수학 원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는 미적분 원에 투자를 하겠다. 그럼 요거 이제 수업 시간은 저희 지금 수요일, 토요일인데 사실은 요 클리닉, 요거 이제 수업 전후인 거죠. 또 아이들을 보면은 6시 수업이면 55분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고 5시부터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러면은 사실 누가 공부를 잘할지가 보입니다, 사실.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조금씩 일찍 아이들을 좀 불러가지고 앉혀서 공부를 시키는 편이고요. 그리고 수업 후에 남아가지고 클리닉 하는 부분은 필수적인 게 그날 보는 테스트를 그날 반드시 고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. 다만 못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, 분명히. 그 결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저는 이 목적인 거죠, 결국은.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진도가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, 아이들은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반에 들어와서 미적분 원 수업을 진행하는 아이들은 미적분 원을 지금까지 최소 2번 이상은 공부를 한 거죠. 그럼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제는 아이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실 문제를 해석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. 한 수업에서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.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오래 고민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주입하는 과정. 그렇게 생각의 힘이 크기 위한 그 절대적인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과제는 이런 식으로. 요게 이제 킨 거죠, 사실. 확통을 계속 저는 풀리겠다. 왜냐면 아이들이 확통이 나중에 필요한 건 맞는데 나중 가가지고 잘해지고 싶어도 사실 그 경험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11월, 12월에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저는 확률과 통계 워크북을 계속 풀립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하는 아이 있을 거예요.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KMO를 했던 거 하면은 사실 경우에서 되게 잘생긴 아이들 많은데 제가 본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반드시 확통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아이들한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?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?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저희 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누적 테스트. 요거는 선행을 하는 아이들이라면은 필수적이지 않을까? 왜냐하면 사람은 까먹죠. 근데 까먹는 게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에요, 사실은. 왜냐면은 그거 당연한 겁니다. 까먹는 아이들을 뭐라 하면 안 되고요. 그 까먹지 않게 해줄 시스템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시스템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중 가장 효율적인 건 이 테스트입니다. 왜냐면은 아이들이 복습을 하라 그러면은 그걸 정말 싫어해요. 그게 공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복습을 하느니 차라리 문제를 풀게 이렇게 아이들 얘기를 해버려요. 그럼 땡큐죠. 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문제를 풀어라.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복습이 잘 될 건지 그 테스트를 잘 출제하는 거 이제 제 역량이 되겠고 아이들이 이제 그걸 풀고 거기에 대해서 오답을 고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면서 지금까지 선행했던 과정들 비록 저희가 미적분 원 수업을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과정들이 아우러져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누적 테스트인데 요걸 저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열어놓습니다. 특정 시간을 딱 잡아놓으면 그 시간대에 시간이 안 되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데 저는 이걸 우리 반의 필수 업무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참여해야 돼요. 모든 아이들이. 그러려고 그러면은 주말 시간을 내내 열어놓으면서 여기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. 저희 클리닉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클리닉실에서 진행을 하면서 일주일에 2세트씩 그래서 그 2세트는 다른 과목이 될 것이고요. 그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 월별 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11월과 12월에는 저희 미적분 원 수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공수 2랑 확통. 그럼 또 1월에는 또 다른 거 수업을 하면서 또 공수원, 대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는 과목과 테스트를 보는 과목에 이 차별성을 둬서 결국 아이들이 이 전체적인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스스로 챙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요 반의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녹여낸다. 이게 이제 제가 이 누적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는 전략이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저희 반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전략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이 11월, 12월 남은 2달의 승부수인데요. 이게 이제 평일에 추가 클리닉이에요. 요거는 사실
저희가 수업이 없는 모든 요일에 다 진행이 됩니다. 근데 요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냥 클리닉을 한다. 요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클리닉을 왜 하냐?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냐?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아직은 중학생들이라서 체력적으로 좀 딸려서 10시 이후에 못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. 사실 저는 고등학생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. 사실은 고등학생들은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체력을 기릅니다. 10시 이후에는 전원을 다 남습니다. 저희 반은. 근데 중학생들이 못 남는다고 했을 때 그걸 억지로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수요일 날 남아야 되는 걸 못했다. 그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라도 와서 할 수 있겠니라고 일단 시간을 열어주는 거죠. 사실은 왜 모든 아이들이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제일 커요. 누구는 이래서 집에 가고 누구는 저래서 집에 갔더라도 다음 날, 다음 날, 다다음 날 나와가지고 이날 했던 걸 똑같이 하자. 그래야지 모두가 같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열어두는 거고. 그래서 이 클리닉에 참여하는 목적은 밀린 것에 대한 해결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할 경우. 그래서 클리닉실에는 제가 보통 2분씩 항상 앉혀놔요. 클리닉실에는. 그래서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큰 어떤 인력 투자인 건데 왜 그러냐면 한 분은 출결 전용 조교님이 계십니다. 그분은 이제 출석 그리고 아이들 테스트 채점 이런 것만 해주시고요. 그리고 다른 분 이제 질문 전담. 저희 지금 질문 전담해 주시는 조교님은 제가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학교육과 후배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 그리고 서울대 의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질문 조교진이 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12월 말까지의 제 계획이에요. 왜냐하면 아이들이 끝내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고 고등에 올라가야 됩니다. 아이들 학원 다녀보면은 밀리잖아요, 많이. 밀리면은 사실 다음 숙제가 또 오기 때문에 그거 메울 시간이 없거든요. 근데 물론 요 평일에 다른 학원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차피 밀리게 될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. 그래도 요 장치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안 밀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제 생각이다.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월에는 그래서 제가 1월부터는 이제 선행이 올 스탑인 거죠.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1월에는 이제 공통 수학 원을 들어가고 이때부터는 저희 반이 월금 수업으로 변경됩니다. 오늘 받으신 그 브로셔의 제일 첫 페이지에 정확한 일정이 적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현재는 제가 월금에 고2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2 학생들 고3으로 가면서 일정이 바뀌어요. 그러면서 이제 중3 학생들이 월금 시간표로 제가 이제 좀 변경을 한다. 그 시간표가 사실 제일 학기 중에는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월 달에는 공수원 이건 정규 수업에서 한다. 그리고 2월 달에는 공수원 투 심화 문제풀이를 한다.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방학이 되면은 우리가 특강이 들어가죠. 제가 세팅한 특강은 굉장히 아마 들어보시면은 효율적인 특강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회차가 되게 짧습니다. 그거는 왜냐면은 사실 이 변경되는 교육과정 상에서 아마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등급을 받는 게 이전보다 조금 평이해졌다.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학보다 다른 과목을 다 챙기는 게 중요해진다. 그러면은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하자.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4번, 2월 달에 4번 딱 이렇게만 공통 수학 2 특강을 잡아놨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잡은 것도 아이들 방학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상이한데 사실 요 특강이 화목 오전에 잡히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 요 일정이면은 사실은 엇나가는 일정은 없을 거예요. 뭐 설 연휴라든가 아이들 뭐 봄방학이 있어서 그때 학교를 나간다든가 그런 데 있어서 아이들별로 다 다른 일정에서 수업을 하는 게 제가 좀 별로더라고요. 다 이렇게 수업에 못 나오는 아이들을 또 따로 뭐 영상을 들을 수도 없고 사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아이들이 수업이 가능한 일정에만 특강을 한번 잡아보자. 딱 필요한 수업만 잡아보자라고 생각한 게 결국은 공수 2로 간 도형의 방정식. 아이들이 가장 약한 단원이죠. 그리고 고등 수학의 핵심 함수. 그래서 딱 2파트에 대해서만 특강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수업은 뭐 같이 들어도 되고 사실은 별개로 아이들이 좀 필요한 부분만 들어도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정규반이니까 겨울방학까지 딱 끝내고 고등학교 올려보내는 반이 아닙니다. 저희 반은 고3 수능 볼 때까지 저는 지속을 하는 반입니다.
물론 그때 됐을 때 반의 인원은 굉장히 소수가 남아 있을 거예요. 그래도 저는 지속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한번 제가 가르쳐 놓으면 그 틀로 수능까지 보게 하는 게 또 제 입장에서도 자부심이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어쨌든 그 고3까지 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내년 1학기 내신 준비까지는 어떻게 한다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월과 4월에 대한 계획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2월까지 좀 열심히 우리가 지냈다. 그러면 이제 3월 달 제가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시즌 1하고 시즌 2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.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테스트 두 개를 봅니다. 그러면 9구단 테스트는 요 타임어택 시험이고 4프로 테스트는 변별 문제에 대한 시험.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학기가 되기 전에 방학 때 뭐 가르칠 건 다 가르쳐요.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나와서 시험 연습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임어택이죠. 타임어택을 훈련하기에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 9구단 테스트가 저희 반의 시그니처 테스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시즌 2는 4월로 넘어가는데 보통은 한 3월 말부터 3월 말부터 요 시즌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때는 학교별 파이널이죠. 왜냐하면 저희 연합반이잖아요. 연합반이면은 한 학교에 많아야 한두 명이에요, 사실. 정말 많은 학교가 한 4~5명까지 가긴 가는데 보통 한두 명씩입니다. 그럼 그 학교들의 내신 특색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를 해야 한다. 요게 저는 연합반 강사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자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시험을 정말 잘 맞춰줍니다. 아이들 시험지를.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예정된 일정이 있는데 11월 11일 정도에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. 그때는 제가 아마 지금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써서 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핵심은 쉬운 문제도 다 같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제 내신 대비의 핵심입니다. 쉬운 문제 라인이 정말 쉬운 학교들은 그걸 맞춰줘야 되고 쉬운 문제 라인이 쉽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. 그럼 또 그걸 맞춰줘야 돼요. 예,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사실은 힘들지만 그게 아이들 시험 대비하는 저의 전략이다. 그러다 보면은 요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저희 중간고사죠. 중간고사 대비할 때 아이들 시험 기간에 풀게 되는 시험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는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시험지가 되는 거거든요. 딱 자기 학교에 맞는 시험지 세팅을 요 정도를 본다.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로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지도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